어제 발표된 미국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7.9%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7.9%는 4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의 급등세를 생각한다면 예상했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원체 가격이 자주 변동하는 식품과 에너지 부분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또한 6.4%가 나오면서 실질적인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구나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품목은 여기 보이시는 이 중고차와 중고 트럭의 가격 상승입니다. 무려 작년과 대비해서 41.2%나 튀어오르면서 중고차 가격이 미쳐 날뛰고 있구나를 수치로 확실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장기화가 되면서 신차를 사려는 수요는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이 차를 사려는 사람들이 중고차 시장으로 많이 몰려가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심지어 중고차가 신차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를 한번 볼게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면서 중고차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인기 차종의 경우 출고까지 1년가량 걸릴 만큼 공급난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중고차로 몰리는 것이다. 심지어 중고차 값이 신차 값을 추월하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것을 기대하고 신차를 사는 리셀 수요 조짐도 보인다.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반도체 기업들은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들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줄이고, 반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나게 될 전자기기를 위한 반도체에 대한 생산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 등의 소비 지출이 줄어들면서 반대로 사람들이 그 돈으로 새 차를 사는 수요가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해외여행을 다닐 수 없게 되니까 국내 여행을 더 다닐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더 필요하게 되고 차를 사고자 하는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신차를 사려면 1년이나 걸릴 정도의 공급난이 벌어지게 됐고, 이를 기다리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중고차 시장으로 몰리면서 현재 중고차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오르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또 중고차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이 차를 타고자 하는 수요가 이번에는 렌트카 업계로 엄청나게 넘어가면서 렌트카 업이 굉장히 호황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를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반도체 공급난으로 신차 출시가 지연되고 중고차로 시선을 돌린 고객들의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껑충 뛰자 대안으로 장기 렌트가 부상한 겁니다. SK렌터카의 작년 실적이 13.2%가 성장을 했는데, 원인을 보시면 고객 증가에 따른 장기 렌탈 매출 증대, 상품, 중고차 매각 단가 상승에 따른 매출 증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SK 렌터카의 경우 작년에 중고차 가격이 올라서 중고차도 비싸게 팔고, 또 중고차 가격이 너무 또 올라가니까 장기 렌트카를 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결국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의 결과가 렌트카 회사의 호황까지 왔는데, 현재로서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정확히 언제 완화가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렌트카 업체들의 실적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렌터카 업체들의 실적이 잠깐 반짝 좋은 건지, 구조적으로 렌트카 업체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인지를 생각을 해 봐야겠죠. 이게 만약에 반짝 실적 상승이면 이걸 바라보고 투자를 했다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완화가 되면 실적이 다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으로 구조적으로 렌트카업이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인지를 봐야 할 거예요. 성장성도 없고 실적도 별로였는데 이번 이벤트만으로 잠깐 정말 반짝 좋았다가 다시 안 좋아지는 사업 구조라면 너무 투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사업인지도 살펴보아야 할 거예요. 그래야 만약에 반도체난이 해결이 되어도 남아있는 성장성을 통해서 기업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니 그만큼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투자하기에 괜찮은 업종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현재 SK렌터카를 포함해서 렌트카 업종의 기업들이 실적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비싼지 싼지를 판단해야겠죠. 작년 실적이 좋은 것도 알고 지금 상태면 올해 실적도 계속 좋을 것 같은데, 주가가 이미 이걸 반영해서 많이 올라갔으면 투자 매력도가 확 떨어져 버리니 현재 주가 수준이 저렴한 편인지도 봐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성장성을 한번 보면 렌터카 등록 대수는 매년 10%대로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렌터카 승용차 비율 또한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렌터카를 이용하는 수요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렌트카 하면 대부분 우리가 막 여행 가서 잠깐 사용하는 렌터카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 렌터카 기업들은 장기 렌터카에 대한 매출 비중이 훨씬 더 큰 상황이고, 이러한 장기 렌터카에 대한 수요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전기차에 대한 장기 렌터카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평생 기름을 넣는 내연기관 차만 타다가 막상 전기차로 바꾸려고 하면 이게 워낙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많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렌터카로 전기차를 사용해 보는 거는 조금 더 리스크가 덜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전기차를 장기 렌트카로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이런 성장 추세를 보면 적어도 향후 5년간은 이러한 성장 추세가 꺾이지는 않겠다는 판단이 들고, 만약에 지금 주가만 저렴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만한 업종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렌터카 기업들의 주가와 차트를 보면서 현재 주가는 저렴한 상황인지 등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업은 렌트카 업종의 대표 업종들인 SK렌터카와 롯데렌탈을 보도록 할게요. SK렌터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작년 실적을 보시면 앞에서도 보았듯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22년도 실적 전망을 한 주당 이익으로 나눈 EPS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한 주당 이익을 보는 이유는 주식 한 주당 가격인 주가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이익을 한 주당 이익으로 나눈 EPS를 봐야지 현재 주가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순이익과 비교를 하려면 시가총액을 봐야 하는데, 조금 더 간편하게 보기 위해서 현재 주가와 전체 이익을 한 주당으로 보여주는 이 EPS 수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22년도의 한 주당 이익 전망치는 740원입니다. 즉 현재 주가가 1,700원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1,700원을 주고 회사를 사면 매년 740원의 이익을 벌어다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쉽겠죠. 이걸 주가 이익 비율인 퍼로 계산을 하면 14.5배입니다. 보통 퍼가 10배가 넘으면 이 기업은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서 시장에서 평가를 높게 받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 기업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예전에 얼마 정도의 퍼를 받아왔나와 비교를 하면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대략 가늠할 수 있겠죠. 자, SK렌터카는 이렇게 보시면 과거에 평균적으로 20배 정도의 퍼에서 거래가 되었던 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퍼 14.5배 정도면 충분히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봉상 2017년부터 이렇게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위에 두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작년 들어와서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를 하면서 파동의 고점을 이렇게 높였고, 그 후에 쭉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최근 들어와서 다시 추세 반전을 하려는 시도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봉을 보시면 작년 8월부터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주가가 움직여 오다가 2월 달부터 이렇게 이 하락 추세선을 위로 상승 돌파를 하면서 추세를 상승 쪽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아직은 여전히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상태이지만 충분히 바닥권에 가까워졌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으며, 앞서 실적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지금 주가는 충분히 올해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저렴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도 이렇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추세로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SK렌터카의 주가가 과거 평균 퍼인 20배까지도 아니고 19배 정도까지만 상승을 해줄 수 있다고 해도 목표 주가는 약 14,000원 이상이 되니 상승 여력은 30% 이상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롯데렌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롯데렌탈은 작년 8월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차트적인 추세를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으나 전체적인 흐름은 SK렌터카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봉에서도 바닥을 다지고 상승 반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바로 실적을 보도록 할게요. 롯데렌탈이 오히려 실적 면에서는 작년에 더 큰 폭으로 성장을 한 모습입니다. 바로 올해 한 주당 이익 전망치인 EPS를 보시면 3,539원으로 현재 주가인 39,300원 대비해서 퍼가 11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롯데렌탈의 경우에 이제 막 작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기업의 고유가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SK렌터카가 퍼 14.5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롯데 렌탈의 주가 또한 충분히 저렴한 상황이라는 것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과 중고차 가격의 급등을 통해서 렌트카 업종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나 업종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의견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힘든 장세 잘 이겨내셔서 끝까지 성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